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살리는 역설 건강법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김홍경 님입니다. 지은이는 1985년 102세 나이로 입적한 수덕사, 방장, 해암대선사의 수제자로 197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EBS TV 특강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분입니다. 현재는 신농백초 한의원에서 여러 명의 제자 한의사들과 함께 진료활동 및 의료봉사와 후학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식은 누구에게나 다 좋다. 음양의 조화를 위해 약간의 육식도 해야 한다. 우리 치아의 숫자를 보면 고기를 씹는 송곳니가 4개, 채소를 씹는 앞니가 8개, 곡물을 씹는 어금니가 16개가 있다.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되 육고기를 먹을 때는 2배의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탄수화물도 채소의 2배가량 섭취하는 것이 인체 구성의 원리에 적합하다. 양생법의 양자는 사람이 흰쌀과 양고기를 수저로 먹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애초부터 인류의 먹거리에는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 고기는 성질이 뜨겁고 채소는 성질이 차므로 함께 먹으면 뜨겁고 차가운 기운이 서로 수승화감과 중화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육식과 채식을 함께 함으로써 음양이 조화로워진다. 육식만 멀리하는 채식주의는 일방에 치우친 편식이다. 육류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동적 성격이,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식물의 정적 성격이 나타난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물은 식물보다 열등한데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그 열성과 나쁜 기질이 몸에 쌓여 안 좋다고 한다. 채식을 하는 소, 코끼리 등은 수명이 길어 30에서 70년을 살지만 호랑이와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평균 수명이 고작 10년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인간의 수명 예측에 취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육류를 섭취하고 있는 서양의 자태에서 나온 주장일 뿐이다. 동양에서는 그런 주장을 펼칠 만큼 육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식은 거의가 채식 위주의 밥상이다. 고기나 생선 반찬이 상에 자주 오르기 시작한 건 채 수십 년이 되지 않는다. 그 증가세가 채식주의의 주장이 일견 옳은 것처럼 보일 만큼 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다.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나 임산부 그리고 기력이 떨어진 노인이 채식을 한다면 필수적인 뭔가가 결핍될 수 있다. 물론 채소식품 중에서 그 대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해도 그 영양의 질과 성격은 도저히 같을 순 없다. 다만 대량 사육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과 항생제 투여와 같은 오염에서 자라난 가축을 먹는 것은 필자 역시 찜찜하기는 마찬가지다. 피부에는 비타민C가 좋다. 뚱뚱한 사람의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인간을 나충, 즉 벌거벗은 벌레라고 칭했다. 밋밋한 피부를 지닌 인간은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털과 손톱, 발톱 등 피부 조직만 가지고 면역 활동을 한다. 한의학에서 피부는 인체를 덮고 있는 가죽이 아닌 하나의 장부로 취급한다. 피부는 각종 장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여드름이나 뾰루지, 두드러기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몸 안에 불필요한 독소가 쌓여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대사 기능이 떨어져 얼굴이 잘 붓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각종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소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체 내에 들어온 독소의 배설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위한 지름길이다. 건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조작보다 자연계의 회귀에 있다.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유기체인 인체의 모든 건강에 적용된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보면 비타민C 함유를 마치 간판처럼 내걸고 있다. 자신의 피부와는 상관없이 너도 나도 그 화장품을 사고 얼굴에 팩을 해댄다. 피부 역시 음량이 있다. 그러므로 음량에 맞는 처방을 해야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있다.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진액이 많은 해삼, 굴, 멍게, 해초류 등 바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바르는 데 있어서도 달고 신 종류인 꿀 주스와 매끄럽고 기름이 포함된 참깨, 들깨류 혹은 달걀 흰자 등이 채소즙과 더불어 약으로 사용된다. 비타민C는 본래 신맛이 진인 수렴성으로 진액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므로 마른 양인에게 효과가 있다. 비타민C를 뚱뚱한 어민이 복용하다가 오히려 수분을 저축하는 결과가 되어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라고 하여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고 본다. 비타민C를 잔뜩 먹고 인공적인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좋은 공기를 자주 접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부에 차라리 낫다. 아침 공복의 약수는 건강에 좋다. 공복에 마시는 약수는 병을 부른다. 아침 운동 삼아서 산에 오르고 건강을 생각해서 약수를 가득 떠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이들에게 잘못은 없다. 문제는 산에 오르고 약수를 떠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복에 산에 올라서 약수를 마신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갔다 온 후 식사를 한다. 가기 전에는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식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사람은 50대 이후의 사람들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습관적으로 약수를 마시다가 오히려 속이 찬 병으로 양기가 떨어지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다. 목은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몸통을 연결해 늘 지기와 천기를 드나들게 함으로써 항상 열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목 안의 염증은 항상 열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서도 목을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하는데 찬 기운이 쉽게 드나드는 풍부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차가운 기운은 감기를 유발하고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감기는 6기 중 대표적인 한 병이다. 감기를 상한이라 일컫는데 이는 차가운 기운에 신체를 다친다는 의미다.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가 33에서 34도씨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목도리로 목을 감싸서 목 부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미리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누구든지 체질을 불문하고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약수를 벌컥벌컥 들이킨다면 죽음으로 가는 급행 티켓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름은 무조건, 심지어 식물성 기름까지도 좋지 않다라든가 공복의 약수는 엔도르핀 생성에 좋은 보조자라는 등의 주장을 한 사람은 유명한 모 박사다. 전문가라는 인공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의 말이니 사람들은 안 믿고 못 베겼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누구보다 일찍 약수터에 올라 3개월간 약수를 꾸준히 의심 없이 마셨던 한 어르신은 심한 재채기를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괴롭게 시달려야 했다. 그 이후로 서늘한 공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몇 시간씩 재채기를 해댔다. 그러면서도 설마 공복의 약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3개월간 산행을 계속하고 약수를 계속 마셨다.
자신의 몸은 점점 병들어갔지만 맹신에 빠진 사고로 멈출 수가 없었다. 한여름에 얼음 냉수나 찬 음료를 마실 경우 가을 겨울에 독감에 쉽게 걸린다. 격렬한 운동으로 전신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찬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TV 광고는 그야말로 잘못된 상식을 전파하는 매개체다. TV에 나온다고 다 믿지는 말라. 바보상자라고 놀리기 전에 그것을 맹신하는 우리 자체가 바보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다. 여름에는 매운 것을 먹어서 더위를 견딘다는 뜻으로 단순히 알고 있다. 왜 더운 날 더욱 덥게 시리 맵게 먹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이다. 덥기 때문에 화의 기운인 매운 것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밖이 더운 여름에 지하수가 더 차듯 사람의 겉이 더우면 속은 더욱 냉하게 변하는 법이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기온은 무덥지만 인체 내부는 의외로 냉해서 속을 덮여주어야 한다. 기침할 때는 매운 것을 먹는 게 좋다. 몸이 마른 만성기침 환자에게 매운 음식은 나쁘다. 폐와 대장이 약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매운 음식은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지녀 적당히 먹으면 폐나 대장이 건강해진다. 이에 따라 피부, 코 등과 관련된 질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된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열과 땀이 발산된다. 옛날 구중궁궐에서 감정을 분출할 데가 없었던 궁녀들이 매운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감기 초기에는 생강과 팥뿌리 달인물이나 매운 콩나물국을 먹고 땀을 내는 요법을 쓴다. 피부에 스며있는 초기 냉기는 땀으로 배출하는 발환요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만성기침 감기로 허약해진 사람들이 매운 약재로 땀과 기운을 억지로 발산시키면 더욱 고질병으로 진행된다. 생각해보라. 가뜩이나 몸이 약해져서 기운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매운 음식을 먹고 기를 발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병을 앓은 시간이 좀 지난 마른 기침 환자에게는 대체로 매운 생강보다 시고 단 유자차나 오미자차, 매끄러운 은행 등이 약이 된다. 고추밭은 대부분 햇볕이 잘 드는 양지다. 고추가 매운맛이 나려면 태양열을 잘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건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운 것이 좋지 않다. 반대로 비만하고 냉한 태음인에게는 약이 된다. 발산을 시키니까 살이 빠지게 된다. 나이가 들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매운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운맛에 발산하는 성질을 장에서 극복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기에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신맛에 거두어 들이는 기능으로 중화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아무리 초기 기침 감기에 매운 음식이 좋다고 해도 마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른 체질은 본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성질의 매운 음식이 좋을 리 없다. 매운맛은 태음인에게 쓰는 것이 기본 원리다. 태음인은 체구가 크고 위장 기능이 좋아 무엇이든 잘 먹으며 몸 안에서 흡수하는 능력이 강해 양분을 쌓아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매운맛으로 발산을 돕는 것이 좋다. 고추밭에 상추 가리는 년이라는 속담은 남편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음욕을 채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고추는 양기, 상추는 음기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상추에 고추를 올려 쌈을 쌓아 먹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음양론에 부합하는 음식 섭취법이라 할 수 있다. 차가운 물이 변비를 낫게 한다. 변비 치료법은 의외로 다양하다. 우선 이 명제에 답을 하기 전에 과연 변비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변비는 우리 몸의 하수도가 막힌 것과 마찬가지의 증상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시키고 배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배설구가 꽉 막혀버린 것이 바로 변비다.
이럴 경우에는 뚫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뚫을 때는 뾰족한 성질의 것으로 뚫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 여성들은 아침 공복에 찬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변비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로써 효과를 보았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순간적으로 이런 방법이 변을 밀어내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병을 불러온다면 그것이 과연 치료일까? 아침 공복에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은 도안조결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변비로 고생하다가 설사를 하면 반가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생고생을 할 바엔 훨씬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파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변비약으로 사용해 왔다. 파의 끝 부분은 모양이 위로 날카롭게 솟아있다. 즉, 성질이 뾰족한 것이다. 게다가 위로 치솟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변비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동물과 반대라서 식물의 위쪽 부분이 동물에게는 하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파의 위로 뻗쳐나가려는 성질은 인간으로 말하자면 아래로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힘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막힌 변을 뚫어 변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파의 내부는 미끈미끈한 점액이 들어있어 장을 미끌미끌하게 하는 성분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약이 되는 약초를 찾는 지혜는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다. 죽염은 모든 이들의 건강식이다. 차고 습한 체질에게 죽염은 독이다. 무조건 짜게 먹지 말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의 죽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체질에 관계없이 짠 죽염이 무조건 좋다고 먹어대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 짠맛은 태양 한 수의 맛이다. 한의학에서는 우주의 6가지 기운 중 태양은 기온상 차가움이요, 오행상 물이요, 맛으로는 짠맛이요, 냄새로는 물 비린 냄새와 짠내, 부패한 냄새에 속한다고 한다. 여러모로 태양은 대양, 즉 바다의 기운과 통한다. 바닷물은 육지에서 운반된 소금 때문에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짜다. 짠맛은 오행상 차가운 물의 기운인 수에 속한다. 팔괘로도 물의 상징인 감수괴에 해당한다. 태양의 성격을 지닌 짠맛은 마르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양방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는 충고가 신성시되어 마치 짜게 먹지 않는 저염식이 건강의 지름길인 양 대중에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만병통치처럼 알려져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죽염을 먹으면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죽염의 필수 미네랄은 위장의 위액을 만들고 소금의 소염작용은 위염을 없앤다. 한미는 영견이란 말이 있다. 짠맛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예전에는 다시마 등을 종량에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죽염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르고 열이 많은 사람이다. 차면서도 물기 많은 비만한 체질에게는 지나치게 짠 음식이 분명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범수종, 유기염, 즉 모든 붓는 병에는 반드시 소금을 피하라고 말하였다. 자린고비처럼 짜다는 속담은 돈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 않는 저추경에 인색한 사람에게 쓴다. 실제로 짠맛은 물기를 축적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통통하면서 특히 몸이 붓는 체질이라면 짠맛은 일단 줄여야 한다. 차가운 회를 먹은 후에는 매운탕을 먹는 것이 옳다. 먼저 뜨거운 음식을
나중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목이 마르고 더울 때 습관적으로 시원하고 차가운 음료를 들이킨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찬 음식과 더운 음식 중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까? 더운 음식이다. 뛰어난 조절 능력을 지닌 인체지만 뭐든 워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적인 운동선수라도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경기에 들어가면 쥐가 나기 쉽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뻔히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몸속 장기도 겉에 몸과 같아 준비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탈이 난다. 모든 생명체는 멈추어 있으면 죽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는 그릇의 물은 시일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썩어버린다. 썩지 않으려면 항상 움직여야 한다.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반면 찬 것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더운 물을 먼저 넣고 찬물을 위에 부으면 자연현상에 의해 기운이 저절로 움직여 순환된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현상도 흘러서 순환되어야 한다. 음식을 먹더라도 더운 음식을 먼저 먹고 그 후 찬 음식을 먹어야 저절로 운동성이 생긴다. 이 원리를 무시할 때 대표적으로 생기는 병이 설사다. 설사는 변이 아이스크림처럼 묽게 나오는 유설, 힘없이 쏟아지는 수설, 요란한 소리를 내는 통설 등 세 종류가 있다. 유설은 냉수, 냉음료, 찬 과일, 생맥주 등 찬 음식 때문에 나온다. 수설은 통설로 이어져 탈항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설사가 나오면 일단 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연후에 생강, 계피, 팥뿌리, 삶은 달걀 노른자와 숟가루, 삶은 고구마 등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 동상에 걸렸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화를 입는다.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몸을 덮여야 한다. 마찬가지다.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온도차가 극명한 음식을 먹는 것은 몸속의 음기 혹은 양기를 빼앗기기 쉽다.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몸 밖과 속의 온도 균형을 위해 안간힘을 쓰기 마련이다. 순환이란 몸 안에서 기운이 돌아가는 작용뿐만 아니라 적당한 섭취와 배설의 교대작용도 포함한다. 먹는 것의 일부는 배설하고 일부는 몸속에 영양분으로 남기는 이 평범한 작용이 생명체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해 적당히 먹어 섭취와 배설의 조절을 지혜롭게 순환시켜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약을 먹여야 한다. 불필요한 약을 많이 먹으면 장기가 약해진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바쁘다. 한꺼번에 여러 개 학원 다니랴, 여러 가지 약 먹으랴. 광고와 정보의 홍수가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부모들의 우려도 병이 된다. 아이에게 조금만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으면 약을 먹이고 기운이 빠진 듯하면 바로 영양제를 먹인다. 게다가 좀 힘이 빠진 듯하면 비타민제를 먹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두통약부터 먹인다. 부모와 아이 모두 약을 먹었으니 이제 좋아지겠지 라고 믿기에 순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이는 약의 노예가 되어 나중에는 약의 효능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약해지고 만다. 병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순간적인 눈가림만 하는 것은 후에 더욱 아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다. 약은 결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제, 이뇨제, 변비약 등을 남용하면 위장과 신장, 대장의 할 일을 빼앗아 결국 장기가 무력해진다.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하듯 우리 몸의 장기 역시 적당한 훈련을 해야 튼튼해진다. 유병불치, 상득중이. 병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으면 항상 중간 정도의 의사는 얻는 법이라는 의학 격언이 있다. 이는
오남용되는 약의 화를 경계한 말이다. 병으로 인한 화보다 약으로 인한 화가 더 많음을 지적하는 것일게다. 가벼운 병은 몸으로 버티는 것이 건강 비결인 바 심하지 않은 몸살이나 감기, 작은 채기 정도는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 병은 대부분의 경우 무리하기 때문에 찾아드는 것이다. 잘못된 생활태도, 마음가짐을 바꾸면 약 한 번 먹지 않아도 쉽게 나을 수 있다. 식사 때 물을 마시면 소화를 방해한다. 위장은 습을 좋아하고 조를 싫어한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의 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스갯소리로 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식문화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기껏해야 다른 민족은 스테이크나 훈제로 그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소의 갖은 부위를 다 요리할 수 있을 뿐더러 국까지 끓이니 몇 솥은 나와 동네 주민들 모두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독특한 식문화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없다. 밥상 위에 국이 없으면 결정적인 뭔가가 빠진 듯 허전하기 짝이 없다. 중국은 대부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일본에는 장국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항상 함께 차려지고 수저라고 해서 젓가락과 함께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금세 뱃속이 차오르는 포만감과 만족감이 피어난다. 하지만 어느 시기부터 우리의 국문화가 건강한 식습관을 퇴보시키는 후진적인 식문화인 양 여겨지는 풍토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소화를 방해해서 위장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였다. 분비된 소화액을 희석해버리기 때문이란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국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먹거나 먹더라도 싱겁게 먹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밥과 국물을 함께 먹거나 식사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작용을 떨어뜨리는 일일까? 우리는 속이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으면 죽을 먹는다. 죽은 수분량이 많아서 많이 씹지 않고 그냥 후루룩 삼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에 문제가 생겨야 오를 것이다. 하지만 죽만큼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없다. 죽을 먹고 한번 돌아서면 금세 배고파질 지경이다. 죽은 한번 걸쭉하게 끓여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겨 먹는 국수나 냉면은 또 어떤가? 국물까지 많이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역시 소화액을 희석시키는 수분량이 문제라면 수분이 많은 수박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뻑뻑하게 물 없이 먹는 찐 고구마는 소화가 더 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잘 씹어서 삼키면 물론 치매 분비량이 많아지고 위장 안에 소화액이 충분하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억지다. 이것은 이론적인 측면만 부각된 나머지 실제로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기능과 결과가 무시된 측면이 많다. 본시 위장은 습을 좋아하고 조를 싫어한다. 물은 일종의 소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 물은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입이 자꾸 마르는 사람은 물이나 국이 없으면 오히려 식사하는 것이 더 힘들다.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사람도 차라리 물을 마셔서 위산을 희석시키는 것이 소화에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위하수나 위무력증, 장에서 항상 꾸르륵 소리가 잘 나는 장명, 평소에 손발이 차고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물을 조금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물과 국의 섭취를 부득불 제한할 이유가 하등 없다.